대략적으로 알아봤으니까 주사 치료부터 그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 주사 치료의 적응증 보면은 보통 주사는 언제 많이 사용하느냐, 보통 아픈 지 얼마 안 되고, 그 다음에 허리 통증, 이렇게 이분은 왼쪽 허리 아프셔서 허리를 짚고 있죠. 왼쪽 허리 통증과 뭐 정강이 통증이 좀 있고 다리가 저리다 이러면 이제 주사 치료의 적응증이 되고요. 디스크 환자일 수도 있고 협착증 환자일 수도 있는데, 이거 오른쪽 그림 보면 어르신이 걷다가 다리에 쥐가 나서 조금 쉬었다가 가야 되는 이런 파행 증상이 있는데, 파행 증상이 많이 심하지 않은 경우, 뭐 예를 들어 한 20-30분 걸으면 좀 쉬었다 가야 된다, 이 정도 되는 환자분 같은 경우는 주사 치료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밑에 쪽 보시면은 이게 오른쪽은 발목이 올라가 있는데 좌측은 발목이 떨어져 있는, 발목 마비죠. 조카수라고 하는데, 이런 마비가 진행되어 있다거나 여기 여성과 남성이 소변을 이제 기다리는 모습인데, 이렇게 대소변 장애가 있게 되면 그 주사 치료는 적응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사 치료의 적응증은 수술의 응급사항이 적응증이 아닌 경우, 그래서 마비라든지 대소변 장애가 있지 않은 요통과 다리 저림, 그리고 파행 증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진으로 보시게 되면 좌측에 보시면 이게 전방 전이증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이증이 있더라도 주사 치료는 나가는 신경 구멍에 넣게 되면 반응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인공 디스크를 삽입 유압수를 하더라도 그 위아래 병변에 인접 분절 병변이 있더라도 신경 차단술로 효과를 볼 수 있으니까 이런 방법들도 주사 치료에 적응증이 되고요. 하지만 이 MR 보면 이게 좀 하얀색이 많죠. 이게 척추에 염증이 생긴 경우입니다. 염증 생기면 열이 나고 그 다음에 염증 수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주사 치료를 시행하는 것은 금기로 되어 있죠. 항생제를 좀 치료하셔야 되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신경 통로 안쪽에 종괴 같은 게 있습니다. 신경 낭종이 있는데 이런 경우도 주사 치료의 적응증은 잘 되지 않습니다. 보통 이러면 이제 마비 자체가 진행되어 있으니까 환자분이 수술적인 치료를 좀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경주사 치료의 방법으로 보시면은 제가 노란색으로 했는데 파셋 블록, 요게 이제 아까 초음파를 보거나 그리고 투시 장비를 통해서 후관절 여기 쪽에 바늘을 넣어서 주사를 넣는 거고, 옆에서 이게 옆에서 본 거고, 위에서 내려다 보면은 이 척추뼈의 관절 이쪽으로 주사를 넣는 방법이 후관절 주사고요. 트랜스라미나 너브 블록, 이게 우리 경막의 신경 주사라고 합니다. 신경 통로의 중심으로 약을 넣어서 방법인데, 여기 보시면 센터로 들어가서 약물을 주입하는 방법. 중심 협착증 환자한테 상당히 효과적인 방법이죠. 그리고 트랜스포라미나 너브 블록이라고 나가는 신경 구멍에 넣는 게 있습니다. 우리 신경 차단술 선택적 이렇게 얘기하는데, 옆에서 나가는 신경, 여기 노란색 신경 쪽으로 바늘을 주입해서 주사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이런 경우는 편측으로 한쪽 다리만 좀 많이 아프거나 파행이 있더라도 척추관 협착증에 디스크 있는 환자분들은 이런 주사가 효과가 좀 많이 좋습니다. 그리고 꼬리뼈로 넣는 게 이제 미추 신경 차단술. 아까 말씀드린 이 투시 장비 통해서 넣는 것과 요거는 초음파로 이렇게 주사를 넣는 방법인데, 초음파로 넣는 경우는 외래 베이스에서 할 수 있어서 상당히 좀 효율성이 좋죠. 투시 장비도 차폐 장비가 되어 있다면 외래에서 시행할 수 있고, 아니면 보통 수술방에 들어가서 주사 치료를 시행하게 됩니다. 이제 그 주사 치료하는 방법을 간단히 영상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제 유튜브 채널에 올라가 있는 영상인데요. 한번 같이 가져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게 위치를 찾는 기구, 그리고 조영제와 마취약, 그리고 마취주사 이런 것들이 들어있고요. 환자분들이 이렇게 엎드려서 그 투시 장비를 통해서 레벨을 측정합니다. 방사선사가 이렇게 맞은편에 있고요. 저는 그 반대편에서 환자분의 아픈 부위를 확인하고 이름 확인해서 레벨을 찾습니다. 이 레벨 자체를 찾을 때는 미리 MR과 혹은 CT를 통해서 환자분의 증상을 일치하는 병변에 주사를 놓기를 계획하고요. 스케줄을 넣으면은 그 레벨에 정확하게 미리 그 포인트를 찾습니다. 이렇게 소독을 하고 그 주위에 수술포 같은 거를 깔아서 일단 그 염증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조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 젓가락 같은 그런 걸로 레벨을 찾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게 몇 번 신경의 어느 쪽이다 이걸 찾으면서 내가 주사 놓을 위치를 확인하게 되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바로 놓지 않고 이런 마취 주사를 놓습니다. 바늘 들어가기 전에 통증이 있을 수 있으니까
마취 주사를 넣고요. 이분은 양쪽으로 맞는 분이셨는데 그 이후에 신경 주사 바늘을 준비해서 삽입하고요. 그 다음에 들어간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환자분의 위치 확인 이후에 조영제를 넣습니다. 조영제를 넣게 되면은 여기 보시면은 신경 쪽으로 나가는 길 자체를 확인할 수 있죠. 화면을 보면서 이렇게 투시 장비로 나가는 길을 확인하고 주사를 sab입하고요. 여기 보시면은 양측 5번 신경으로 잘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됐으면은 신경 주사약을 넣고 그 주사 치료를 마무리하고 지혈 거즈를 대고 이제 주사를 이제 종료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주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사 치료 효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디스크와 협착증이 모두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신경이 눌려서 염증이 생기면은 그쪽으로 약을 넣게 되면 염증이 가라앉게 되고요. 그리고 증상으로서는 이제 다 뒷다리 5분까지 저린 증상, 그리고 중심 협착증이 이렇게 진행되는 경우도 신경 주사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이렇게 찰과상에 있는 그 무릎이나 다리 쪽에 약을 바르듯이 신경 주사 바늘로 이런 염증을 가라앉히는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이 주사가 만든 건 아니죠. 합병증도 간혹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게 그 경막의 주사 같은 경우는 천공이 생기게 되면은 두통이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수술 부위에 염증이 생기거나 통증이 더 악화된다면 요통이 더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MR 보시면은 전부 이제 염증이 있는 거고요. 디스크 자체에도 염증이 생겨서 척추 주사를 많이 맞게 되면은 이런 염증 가능성도 올라갈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당뇨 환자분 같은 경우는 혈당이 일시적으로 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분은 혈당 조절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데, 스테로이드를 많이 쓰게 되면은 이런 혈당 조절이 힘들 수 있고, 그리고 스테로이드 많이 쓰면 이제 쿠싱 신드롬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모든 그것이 과하면 이제 좋지 않을 듯이 주사도 저는 일주일 간격으로 한 3회 정도 시행하고 좀 한 달에 쉬는데, 너무 자주 맞는 것보다는 이렇게 주기를 좀 맞춰서 시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신경주사 치료에 대한 저의 생각은 일단 협착증과 디스크를 치료하는 주사로 일시적으로만 효과 있는 게 아니고 중장기적으로도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경주사 치료는 논문에서도 나와 있는데 수술 예정된 환자의 수술을 연기할 수 있고 수술이 캔슬, 취소도 가능할 수 있는데 퍼센트가 한 30% 정도 된다고 이제 논문이 보고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주사 치료의 종류가 많기 때문에 환자의 증상에 맞게 주사 방법을 변경하는 게 필요합니다. 편측의 증상이 있는지, 중심 협착의 증상이 있는지, 아니면 추간공 증상이 있는지에 따라서 그 레벨을 변경할 수 있고요. 주사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는 그 전문의에 상의해서 다른 방법을 병행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의학적으로 검증이 되지 않은 신경주사 외에 무리한 프롤로라든지 한의원 침치료 등은 오히려 좀 더 불편감을 야기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전문의랑 상의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